네, 이번 시간은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부세는 개인이 자기가 전국의 모든 주택을, 자기 보유 주택을 다 합쳐서 공시가격이 6억, 9억을 초과하면 세금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택 임대 사업자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개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주택을 사서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그런 세입자들한테 여러 가지 주택을 제공하고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시장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주택 임대 사업자들한테는 종부세를, 그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지 마, 이런 혜택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합산 배제란 말은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을 다 합칠 때 그 임대주택은 합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즉,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계산하지 마, 종부세 내지 마, 이런 뜻입니다. 즉, 혜택을 준다 이 말이죠.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날짜가 있죠. 자, 2018년도 9월 13일 날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2018년도 9월 14일이 대단히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바닥에서는 2018년도 9월 13일까지죠. 13일까지를 이 날짜 왼쪽에 있는 이 기간을 임대사업자의 천국이다, 임대사업자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부르고, 요때 9월 14일 이후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정부가 임대주택을 하는 임대사업자들의 목을 서서히 조기 시작합니다. 지옥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 기점은 2018년도 9월 14일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9월 14일 왼쪽, 즉 2018년도 9월 13일까지를 한번 먼저 보자는 겁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자, 그 중에서도 2018년도 4월 1일 날 또 하나 아주 작은 경미한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 기점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즉 2018년도 3월 31일 이전에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밑으로 보시죠. 자, 우리가 임대를 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건설 임대, 자기가 자기 토지에다가 빌라라든가 이런 걸 지어가지고 이제 임대하는 경우, 집을 지어서 임대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집을 사가지고 임대하느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혜택도 이 두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겠다, 이런 룰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등록인데 하나는 지자체에, 하나는 세무서에. 따라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으려면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이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그래서 건설, 매입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택수, 임대주택수는 내가 건설을 했을 때는 딸랑 한 채 건설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두 채 이상 건설을 해서 임대를 해야 적용이 되고요. 매입 임대는 뭐 한 채만 사면 됩니다. 한 채 이상, 1호 이상이죠. 사가지고 임대하면 되고요.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건설 임대는 149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죠? 너무 큰 면적은 안 된다. 매입 임대는 뭐 제한이 없습니다. 넓어도 되고 좁아도 되고. 자, 기준시가 요건이 있습니다. 기준시가, 그렇죠? 6억 이하입니다. 건설할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6억 이하 되는 주택이어야 하고요. 매입, 내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임대를 할 때는, 자, 수도권은 비싸니까 6억 이하가 되어야 하고,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3억 이하, 지방에는 뭐 전부 다 3억 이하입니다. 요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한 가지, 의무 임대가 있습니다. 의무 임대. 반드시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돼요. 요 요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5%. 임대료라는 거는요, 보증금 그리고 월세, 그죠? 받는 요거 5% 넘어가면 안 돼요. 맥시멈 5%까지만 이제 늘릴 수 있다. 계약을 할 때마다 그거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요건을 다 지켰을 때는 2018년도 3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 임대 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하라. 그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지 마라. 즉, 그 주택은 종부세 안 내도 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4월 1일 날 약간 바뀐 게 하나 있는데요. 자, 4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할 때는 요거만 바뀌었습니다.
의무 임대가 5년에서 8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로 이제 바뀐 거, 그거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의무 임대만 8년으로 늘어난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라다이스, 임대사업자 파라다이스를 설명드렸고,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목이 조여 온다, 그죠? 요 후반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가시죠. 중요합니다. 자, 2018년도 9월 14일 이후 중요합니다. 자,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사가지고 장기 임대를 합니다. 그래도 무조건 종부세를 내라. 즉, 종부세 합산 배제 안 해줄게. 종부세 합산 배제 안 하니까 무조건 합산해. 이 말입니다. 그죠? 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요 주택들은 상당히 주택이 비싼 지역이다. 그죠? 주택이 비싸다. 비싼 고가의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종부세도 하나도 안 낸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임대를 하더라도, 즉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있죠. 아주 착한 일을 하더라도 일정 세금은 내라 이겁니다. 그죠? 이 규정인데요.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9월 14일입니다. 2014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합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은 이미 그 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공고일 중요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이라고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언제부터 이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거야 라고 공고하는 날이 있겠죠. 지정일 아닙니다. 지정일이 아니고 공고일, 즉 어나운스먼트, 발표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공고했다 이 말은 국민들한테 이 지역은 이제 조만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니네들 조심해, 이렇게 경고를 한 날이다. 그죠? 경고를 한 날이 9월 14일 전에 이미 경고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이거는 뭐 빼도 박지도 못한다. 무조건 종부세 내라. 합산 배제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별로 어려울 거 없다. 그죠? 문제는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이 사람은 계약 또는 취득한 이 날이 조정 대상 지역이 전혀 지정이 안 된 때다. 그죠? 즉, 공고일은 계약 취득보다 훨씬 이후에 공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은 꿈에도 자기가 이제 구입하는 주택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금 계획 세우고 다 임대 계획 세우고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런데 법에서는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취득했다.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에도 무조건 종부세 낸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그대로 배제하라 이 말입니다. 왜?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이 사람은 계약 또는 취득을 했기 때문에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공고일 뒤 그리고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죠. 더블 펀치이기 때문에 이해는 꼼짝없이 종부세를 내야 된다. 즉 합산 배제를 이제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몇 가지만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요 규정은 아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매입 임대주택만 규제한다는 겁니다. 즉 건설 임대주택은 내가 빌라를 지어가지고 이제 임대를 하면은 그거는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이때는 합산 배제 적용을 한다. 즉 종부세 합산하지 마라. 종부세 내지 마라. 이렇게 건설 임대는 혜택을 주고 매입 임대는 규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 이상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요렇게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임대를 하면은 이때는 봐준다. 즉 종부세 합산 배제, 여전히 합산 배제를 하라. 종부세 내지 마. 이 뜻입니다. 1세대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를 해야만이 종부세 합산 배제, 그죠? 종부세를 갖다가 이제 합산하는 거죠. 그 페널티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종부세를 갖다가 합산 배제를 적용받는 여전히 이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주택은 뭐냐면요. 뭐 심플하죠.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매입 임대주택이죠. 당연하죠.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아닙니까? 그럼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상관없다, 그죠? 그대로 종부세 안 내도 된다, 그 주택은. 그리고 건설 임대주택은 얘는 뭐 취득 시기 불문하고 걱정 안 해도 된다, 그죠? 무조건 얘는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913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다만 법인도 원래는 이 혜택을 받았는데 법이 중간에 바뀌었죠. 그래서 법인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신규 등록하면은, 그죠? 얘는 알짜없이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즉 종부세 합산을 해야 돼요. 원래는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혜택을 받는 쪽에 있었는데 얘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종부세를 내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종부세 이제 합산 배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2018년도 9월 14일 이 날짜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파라다이스, 그 이후로는 이제 지옥이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요거하고 지금 종부세 합산 배제하는 거, 요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게 9월 14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요거 있잖아요. 요게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특히 서울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제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당연히 씨가 마르겠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겠죠. 왜? 종부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 20% 가산하는 거, 그것까지 두들겨 맞기 때문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이제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